오늘 메드라 29.0 최신 정보 및 MSSO 소식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웨비나 시작에 앞서서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기존과 다르게 이 웹엑스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부디 그 접속이나 이제 오디오 퀄리티가 많이 좋아졌으면 합니다. 네, 오늘 웨비나는 약 1시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진행이 되고요. 세션은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션 진행 중에 질문을 제출하시려면 챗 기능을 열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질문 상자가 아니고 챗 기능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제출하신 질문 내용들도 다 같이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된다는 점은 유의를 하시기 좀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자료는 또 별도로 웹엑스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메드라 홈페이지 등록하신 페이지에 슬라이드 PDF 자료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링크를 보내드릴 텐데 이 페이지를 다시 찾아가셔서 이제 슬라이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공되는 모든 정보들은 다 들어있기는 하지만 강의 중에 슬라이드 순서나 뭐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석 확인증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받으실 수 있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어주신 분들 그리고 본인의 리지스트레이션 아이디를 통해서 잘 접속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발급이 됩니다. 이틀 후에 오늘 목요일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주중으로 치자면 다음 주에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셀프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접속을 하셔서 참석 확인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제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드라 MSSO에서 한국 지원 및 교육 담당으로 일하고 있는 도윤희입니다. 메드라 MSSO에서는 2019년부터 근무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전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그리고 제약회사나 병원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 메드라 관련된 모든 자료에 포함되는 슬라이드고요. 빠르게 읽겠습니다. 메드라는 RCH 후원하에 개발이 되었고 지금도 RCH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MSSO는 RCH와 계약에 따라서 메드라의 유지 관리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MSSO의 모든 활동은 RCH 운영위원회 관리 감독을 받고 있으며 이 운영위원회는 여러 국가의 규제기관과 산업협회 대표 그리고 WHO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구성원들은 이제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조항 및 저작권 고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슬라이드 자료는 PDF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챗으로 제공해드린 링크를 통해서 이제 등록 페이지로 가시면 오른쪽 상단에 아마 PDF 자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드라 자료뿐만이 아니고 이런 교육 자료 또한 모두 RCH 저작권이 인정이 되고요. 가져가셔서 활용하실 수 있지만 RCH 자료라는 점을 명시를 해주시고 수정 변경했을 때는 또 수정 변경했다는 내용까지도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다룰 내용에 대한 목차입니다. 이전 새로운 사항 웨비나와 같이 같은 이 포맷으로 항상 진행이 되는데요. 변경 사항 요약과 추가된 용어 중에서 주요 내용들을 먼저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국어 번역 변경 사항들을 제가 별도로 요약을 두 슬라이드에 걸쳐서 요약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 내용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 유지 관리 프로세스에 따른 변경 사항과 함께 번역 관련 소식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PTC 문서에 좀 여러 가지 업데이트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요. 이어서 매핑에서 루틴하게 진행되는 업데이트랑 IT 관련 소식, 또 대면으로 진행하는 몇 가지 MSS 이벤트 소식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메드라 29.0 버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 날 영어판이 배포가 되었고요. 그리고 한국어 버전을 포함한 번역본은 3월 15일 날 배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항상 지켜지는 그 스케줄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번 29.0 버전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변경사항을 포함하기 때문에 컴플렉스 릴리스라고 부르고요. 메드라 5개 계층 구조에서 변경이 모두 가능한 그런 배포 버전입니다. 9월 배포는 간단한 변경 사항만 있다고 해서 심플 릴리즈라고 하고요. 5개 계층 구조에서 변경이 가능한 것이지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복잡한 변경 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요청 처리 내역을 보면요. SMQ 관련 요청은 포함은 하고 번역 변경 요청은 제외된 숫자인데요. 1380건의 변경 요청을 MSSO에서 검토를 했고요. 그 중에 1042건이 승인이 났고 불가 판정은 333건이 있었습니다. 보류된 5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검토 기간이 필요하거나 저희가 보통 이 변경 요청을 받을 때 7일에서 12일 내로 다 이제 회신을 하고 이제 승인 불가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하거나 뭔가 원 요청자와 논의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 있다면은 보류 처리를 해서 다음 릴리즈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수치가 나왔는데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치가 뭐 다른 버전과 비교해서 특별히 많은 숫자인지 그래서 저도 이제 이전 자료들을 쭉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보통 처리 요청 건수는 이제 1,400여 건, 1,500여 건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전 버전과 비교해서 특별히 많거나 적지 않은 숫자이고요. 또 이제 승인 건수도 약 75% 정도가 승인이 되는 것 또한 좀 유사한 패턴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이제 말씀을 드릴 때는 항상 직전 버전과의 차이를 이제 반영한다는 사항을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SOC별로 변경 사항들 수를 다 이제 카운트를 한 그런 그래프인데요. 눈으로 한번 봤을 때 보통 항상 많은 변화가 이제 적용이 되는 곳이 임상 검사나 시술명 이런 것들, 시술 합병증, 손상 이런 쪽 그리고 시술명 요 밑에 나와 있는 3개의 SOC에서 많은 수치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모든 릴리즈에서 요 SOC에서 많은 용어들이 이제 추가가 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검사법이나 기술, 뭐 시술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 이번에 좀 숫자가 많았던 것이 손상 중독 시술합병증 같은 경우에는 후약 오류 관련 용어가 좀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항은 조금 뒤에 더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번에 이제 제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조금 많이 있었고 신경계 장애나 신생물 용어들에 대해서도 변경 사항들이 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SOCBR 변경 사항 수 또한 이전 업데이트와 비교해서 뭔가 특별히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구간은 없다고 여겨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해당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29.0 버전은 이제 복잡한 변경이 가능한 그런 릴리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SOC와 HLGT 수준에서는 이제 변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HLT 수준에서 한 가지 변경 사항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적힌 바로 보면은 한 개의 HLT가 추가됐고 기존의 HLT가 이 새로운 HLT에 통합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약간 HLT 명을 바꾼 것과 같은 형태의 이제 변경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변경이 있었냐면은 새로운 HLT, 폴리오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HLT가 생성이 되었고요. 이전에 명이었던 회색질 척수염 바이러스 감염, 영어로 봤을 때는 이제 폴리오라는 이제 단어가 들어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이름을 가지고 있던 HLT가 폴리오 바이러스로 이렇게 변경이 되게 됩니다. 이 변경된 이유는 분류학적인 분류와 또 표준 의학적인 용법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변경이 된 거고요. 폴리오 바이러스는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전염성이 있는 질환인 소아마비를 유발하는 바이러스군의 올바른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폴리오 마일리티스 바이럴 인펙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폴리오 바이러스 인펙션으로 이제 변경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SMQ 관련 변경사항 요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29.0 버전에서 새로 추가된 SMQ는 없었고요. 그리고 29.0 버전 기준으로 해서 총 수준 1 110개의 SMQ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수준 1 SMQ의 뜻은 SMQ 내에도 계층 구조가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가장 상위 수준의 레벨, 단에서 이제 카운트하게 되면 110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위 SMQ까지 모두 이제 개수를 하게 되면은 총 230여 개가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개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새로 추가된 SMQ 자체는 없었는데 기존에 이 수많은 이 110여 개 넘는 이 SMQ들이 항상 유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포시마다 그 아까 보셨던 1,400개 이상 이제 추가된 그런 LLT 중에 PT들도 섞여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이 PT들이 혹시 기존의 SMQ에 추가할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기존 용어에서 뭔가 빠질 것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버전에서는 255건의 PT 변경 사항, 추가 및 기존 용어의 변경이 있었고요. 별도의 이제 기존 용어 목록에서 상세 또는 확장 검색과 같이 범주가 변경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비활성화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변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카운트했을 때 255건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런 루틴한 SMQ 업데이트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제 새로운 SMQ 요청 의견이 있으시다면은 MSSO 웹CR 도구를 이용해서 제출을 하실 수도 있고 당연히 MSSO 헬프데스크를 통해서 문의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SMQ 관련된 변경 사항의 자세한 사항은 SMQ 입문 가이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손상 및 시술합병증 관련된 그 SOC에서 좀 용어 수가 변경된 숫자가 평소보다 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지금 설명드릴 이러한 이제 주제에 따른 검토에 따라서 이제 변경된 사항들이 이제 적용된 결과입니다. 사용자 요청에 따라서 이제 MSSO가 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부분인데요. HLGT, 투약 오류 및 기타 제품 사용 오류 및 문제라고 하는 그 레벨이 있는데 여기 안에서 모든 투약 오류, 메디케이션 에러 관련된 용어들을 찾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들어있었던 용어들이 상당히 코딩할 때 많이 좀 까다롭기도 하고 아무래도 질환명보다는 질환명은 이 질환이다 아니다 그 이름을 딱 말하면 되는데 이 투약 오류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어떻게 뭔가 오류가 발생했다 이런 것들을 일종의 약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어들이 좀 많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토한 사항은 뭐냐면 사유가 오류 또는 우발적이었음을 명시하지 않고 뭔가 그냥 잘못된 또는 부정확한 결과만을 나타내는 용어는 개념 표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문제에 관한 PT로 연결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의하실 점은 이제 문제는 영어로는 이제 issue라고 되어 있고요. 오류는 에러인 건데 실수로 일어나야 오류이고 실수인 게 뭔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냥 문제라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들을 이제 예시가 5가지가 나와 있는데 2가지 정도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예시를 보시면 우발적 용량 감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LLT에서 우발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오류인 점이 분명하죠. 근데 기존의 PT는 그냥 잘못된 용량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되게 중립적인 그런 PT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오류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PT로 옮겼다는 건데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PT인 투여 설정 오류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발적이 LLT에서도 명확하기 때문에 오류임이 명확한 PT로 옮겼다는 거고 좀 내려가서 4번째 LLT를 보면은 부정확한 약물 보관 이 자체로는 오류가 발생했는지 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부정확하게 보관을 하기는 했는데 의도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 수 없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오류라고 되어 있는 제품 보관 오류 PT보다는 제품 보관 문제 PT로 연결되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해서 문제로 연결된 그런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다 이제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약간 이 HLGT 밑에 있는 용어들이 더 정리가 잘 됐을 것 같고요. 이러한 변경은 투약 오류, 메디케이션 에러 관련 사례를 다룰 때 오류로 발생한 사례, 그러니까 이제 실수로 발생한 사례인 것과 그렇지 않은 사례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가지고 코딩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좀 정리를 더 명확하게 했다라고 이제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따가 이제 PTC 컴패니언 도큐먼트 업데이트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같이 정리됐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많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변경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제 별도의 슬라이드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29.0 버전에서는 8개의 용어명이 재명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네임 되었다라는 건데 영문 매드라 용어의 변경은 매우 흔하지 않습니다. 이거 되게 지향하고 있는 그런 변경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코드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용어의 변경이 있는 경우, 특히 원본인 영어에.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흔치 않은데 정확성 확보를 위한 그런 변경이라는 부분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변경이 있었던 이유는 좀 마이너하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뭐 철자 띄어쓰기 구지점 교정 이 정도의 이제 변경 같은 경우는 아주 흔하지 않은 사례지만 재명명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T도 있고 HLT도 있고 LLT도 있고 그런데요. 쭉 보시면 어떤 변경이 있었냐면 일단 파라인플루엔자 라는 단어에서 마지막 e를 삭제를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이거는 스펠링을 고치기 위한 그런 것이었고요. 6개의 용어가 이제 파라인플루엔자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첫 번째 나와 있는 용어가 이제 인트라벤트리큘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인터라고 되는 것이 더 맞는 이제 용어이기 때문에 심실 중격 좌방향 이동에 관한 PT가 또 변경이 되었고요. 마지막에 이 비디오 흉곽경 검사인데요. 스펠링에 C가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용어명이 변경이 된 그런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많이 하는 그런 업데이트는 아닌데요. 이번에 특히 이제 8건이나 이제 적용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고요. 또 HLT 명에도 이제 변경이 있기는 했지만 이 변경사항 자체는 복잡한 변경사항에는 포함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수많은 PT들이 새로운 PT들이 이번 29.0 버전에서 추가가 되었지만 특히 이 PT는 별도로 이렇게 설명드릴 필요가 있어서 이제 슬라이드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PT 허가 외 사용 의심이라고 하는 PT가 새로이 추가가 되게 되었는데요. 영어로는 Suspected Off-Label Use에 해당이 됩니다. 몇 해 전 PTC 문서가 일부 변경이 되면서 원보고 내용에 허가 외, 즉 off-label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명시된 경우에만 허가 외 사용을 코딩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변경되고 나서 이에 대해서 여러 회사에서 실보고 사례에서 적용되기 어려운 그런 지침이다라는 그런 피드백들이 좀 많이 있었고 문맥적인 정보로 보았을 때 오프레이블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보고되진 않았지만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코딩하느냐 막 그런 이제 질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새로운 PT를 마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off-label use에다가 이제 suspected라는 단어를 하나 더 추가를 한 건데요. PTC 실무 그룹에서 이거에 관련해서 되게 여러 해에 걸쳐서 논의를 했고 이 한정된 PT를 새로이 추가를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용어 아래에 이제 LLT를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이 허가외 사용 의심이고요. 그리고 왼쪽이 기존에 있던 그냥 허가외 사용에 관한 PT인데 LLT는 기존에 이제 이 허가외 사용 LLT와 완전히 동일한데 suspected라는 단어만 하나 더 추가한 형태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같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동일하되 suspected라는 단어만 추가된 LLT로 구성을 했고 이 용어를 사용한 코딩은 또 PTC 문서에 이 용어를 이렇게 사용해라 라는 새로운 섹션을 넣어서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PTC 문서 업데이트 쪽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버전 보고서인데요. 버전 보고서는 매드라 배포 다운로드 압축 파일에서 엑셀 파일로 제공하기도 하지만 엠벳이라는 이제 버전 분석 툴에서 별도로 생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각 변경 유형에 대해서 몇 개의 변경 사항이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첫 번째 시트가 있고요. 또 각 개별 시트로 이동을 하면은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 버전으로 다운로드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가 되는 거고 한국어 버전으로 다운로드 하면은 이제 이런 그 한국어로 이제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 이 수치들이 다 동일한데 딱 하나가 다르거든요. 이제 매드라 용어명 변경 사항이 한국어로 다운로드 받았을 때는 이제 91건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한국어 번역 변경 수임을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버전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은 텀 네임 체인지 8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리네임 건이 이제 8건이었고 이건 영어 버전에 대한 어, 그 수치이고요. 한국어 번역 변경은 91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국어 번역 변경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버전 보고서 다르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91건의 이제 번역 변경이 있었는데 이걸 다 이제 설명드리기보다는 이제 여러 건에 이제 걸쳐서 있었던 몇 가지 중요한 키포드 힌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 단어 growing이라는 것이 이제 이 부위인데요. 뭐 필라테스 운동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이제 강사들은 여기를 Y존이나 뭐 팬티라인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우리나라 말에는 이제 사타구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해부랑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봤을 때는 이제 growing이랑 인구니얼이 이제 같은 뜻이고 또 서해부랑 사타구니도 같은 뜻이긴 한데 인구인얼은 조금 더 의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서해부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었던 거고, 근데 우리나라 말로 이제 했을 때, growing은 영어에서도 조금 더 일상적인 표현이니까 한국어에서도 동의어이고 약간 일상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타구니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를 막 섞어 쓰지 않고 이제 이렇게 딱 정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15번의 growing 관련된 그런 용어에서 다 변경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네, 인구인얼은 서해부이고 growing은 사타구인. 하지만 같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infant 또는 이제 형용사용으로는 infantile이라는 이제 단어가 매드라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뭐 유아, 영아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정리를 하려고 이제 여러 레퍼런스를 찾아보니까 의학적으로 이제 신생아기를 포함을 해서 만 1세 미만의 시기를 다 infant 영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infant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다 영아로 통일을 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인펀타일 어티즘이 원래는 유아 자폐증으로 되어 있었는데 영아 자폐증으로 이제 변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만 1세부터 5세까지 미취학 아동은 유아라고 이제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건 겹쳐진 채로 약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매드라에서 조금 더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또 도우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번역을 좀 검토를 했는데요. 이건 이제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그런 단어는 아니긴 한데 되게 오랜 시간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이제 도즈도 아니고 도시지도 아니고 도징은 또 다른 의미더라고요. 이제 ing로 형태로 되어 있는 이 단어를
그 뜻을 보면은 투여 용법, 용량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짧게 번역을 하면은 투여로 번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도어징을. 그런데 이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잖아요. 또 이것도 같이 투여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복 번역되면 안 되는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의 투여와 도어징의 투여를 비교를 해보면,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 조금 더 행위를 나타낸다면 도어징은 뭔가 설정하는 단계, 용법과 용량을 설정하는 단계를 조금 더 의미하는 것이 맞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챗 GPT도 찾아보고 막 그랬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도어징이라는 단어는 어떤 한 가지 단어로 딱 통일하기도 힘들고 또 짧게 번역하기도 항상 어렵기 때문에 맥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트리거가 됐던 게 이번 29.0 버전에 새로 추가된 도징 에러라는 거를 이제 번역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거를 이제 그냥 투여 오류라고 하면은 애드미니스트레이션 에러랑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투여 설정 오류라고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기존에 있던 도징들을 조금 다 검토를 해봐서, 예를 들어서 도징 어마운트다라고 했을 때는 투여량이라고 했고, 도징 컵 이런 것은 이제 계량 컵이라고 이제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맥락에 따라서 1대1로 이렇게 딱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르게 번역이 됐다라는 점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버전에서 적용까지 된 사용자 요청권을 변경 사항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한 변경 사항과 같이 한 단어에 대한 고민이라도 혹시 업데이트가 필요한 용어가 있거나 검토를 요청하고 싶으신 경우에 웹시아를 이용하시거나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사용과 기여로 메드라 한국어 버전의 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적극적 유지 관리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드라 사용자로서 용어집을 사용하다가 좀 의학적으로 의문이 있거나 용어집 내의 일관성이 약간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메드라가 워낙 많은 용어를 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긴 시간 동안은 계속해서 진화해 왔기 때문에 조금씩 일부 단어나 개념에 있어서 뭔가 큰 그림을 보고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에서도 이제 보실 수 있듯이 개별적으로 한두 개 용어에 대한 변경이 아니라 여러 용어에 걸쳐서 검토를 요청할 때 어떤 제한 요청이 적용되었는지 이런 예시를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이 있으시면은 헬프데스크로 사유를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9.0 버전에서 실제로 한 건의 적극적 변경 요청 사항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사용자가 속발성암, 영어로는 Secondary Malignancy라는 단어가 포함된 LLT의 검토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사유로 보내준 것은 이러한 용어가 의미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이 되었다는 건데요. 세컨더리 말리그넌시라는 표현은 미국의 국립암연구소 NCI의 정의에서 전통적으로는 전이의 거의 동의어 메타스테시스랑 같은 의미로 사용을 했었는데, 현대적인 용법에서는 기존 암 진단과 무관한 새로운 독립적인 원발암을 지칭하는 경우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어로 코딩이 되었을 때 어떤 의미가 로 코딩이 된 것인지 모호하고 임상적 정밀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의견을 보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이를 추가적인 원발언과 동일시할 경우에는 진단이나 치료상의 오해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용법의 변경 때문에라도 해당 용어를 조금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인정이 됐고요. 그래서 변화하는 용어의 사용과 구분을 인식하는 것은 이런 임상 및 연구 환경에서 보다 명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이제 필요함을 이제 저희가 인정을 해가지고 전이 맥락에서 구분되어 있는 24개의 LLT를 미사용 상태로 이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컨더리 말리그니시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 기존에
전이 맥락에서 이게 전통적인 의미이긴 했으나 현대에 그렇게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겨서 24개 LLT를 논커렌트로 이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같은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건데요. 속발성 암 용어 변경의 이제 예시를 보시면 속발성 뇌암이라는 LLP가 있었는데 어, 원래는 이제 현재 사용이었던 것을 이제 미사용으로 이제 변경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발성 그냥 뇌암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이제 전이 때문인 건지 특히 이제 전이 PT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전이의 의미로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맞았겠으나 현재 용법에서 이 속발성 암이라는 단어 자체가 전이가 아닌 새로 원발성 암으로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하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전이에 연결된 이런 세컨더리 관련된 용어들을 다 일괄적으로 이제 미사용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개 중에 4개를 이제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설명이 약간 부족하거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챗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질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표 마무리하고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응답을 하나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MQ 업데이트 이제 별도의 소제목으로 마련을 했는데요. 아까 잠깐 이제 SMQ 뭐 유지 관리 이런 측면에서 몇백 건의 이제 변경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SMQ는 아니고 이제 기존의 이제 SMQ 관련된 내용인데 좀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SMQ 악성 림프종의 구조 변경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고요. 새로운 SMQ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T세포 악성 종양에 관한 SMQ 요청이 있었는데 이를 검토하는 와중에 기존의 SMQ 악성 림프종이 있기 때문에 요 SMQ의 계층 구조를 조금 재구성해서 이 T세포 악성 종양을 뭔가 포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면 더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토 및 개발을 위해서 전문가 그룹을 MSSO에서 구성을 하게 되었고요. 여러 국가의 규제기관 및 산업계 대표 그리고 임상 및 학계 전문가를 포함한 그룹이 올해 2월에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구조 변경에 관한 것은 이제 언제 완성이 될지 이제 뭔가 데드라인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은 진행 상황은 향후 최신 소식 문서를 통해서 이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메드라 번역에 관한 소식입니다. 현재 메드라에서 제공하는 언어는 이제 영어를 포함해서 총 28개 언어로 제공이 되고 있고, 가장 최근에 새로 배포된 언어는 여기 적혀 있듯이 3월 15일 날 배포가 된 덴마크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 언어를 표로 이렇게 그냥 ABCD 순으로 이제 나열을 한 건데 한국어 어딘지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이제 따왔는데 이 이미지는 매드라 홈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덴마크어는 아직 이제 마지막에 이제 표시가 되지 않았지만 한국어가 이렇게 22.1 버전에 처음에 추가가 되었고 그 이후로도 많은 뭐 브라질리안 포르투기스도 있고요. 많은 특히 유럽 국가 언어 번역이 이제 추가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이런 유럽어의 이제 추가 같은 경우에는 EU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자처방정보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 진행 중인 언어는 불가리아어, 몰타어, 루마니아어, 우즈베크어입니다. 네, 다음은 고려사항 PTC 문서 업데이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PTC 특히 용어 선택에 관한 PTC 문서에서 변경된 섹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섹션을 여기 이제 그냥 꼭지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이번 변경은 단순한 이제 편집적인 그런 업데이트뿐만이 아니라 살펴볼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레드라인 버전 워드 파일을 좀 열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PTC 문서는 매드라 홈페이지에서 How to Use 탭 서포트 도큐멘테이션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한국어 버전을 보시려면 언어를 먼저 변경을 하시고요. PTC 문서는 가장 상단에 있는 파란색 탭에 최신 버전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은 이제 다운로드 할 수가 있는데, 레드라인 문서라는 것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추적 변경이 포함된 형태의 워드 파일입니다. 그래서 열어서 보시면 직전 버전이랑 비교해서 어디서 어떤 내용이 추가됐거나 삭제됐구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는데요.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이제 이 첫 번째 페이지에는 이제 버전이나 뭐 날짜 변경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변경된 것이 이제 섹션 2.2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품질 보정 되게 이 섹션 1이랑 2는 거의 변경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 2.2에서는 이렇게 추가를 했던 내용들은 코딩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매드라 용어를 선택하기 위해서 모든 정보, 문맥적인 정보를 포함해서 모든 정보가 제공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된 정보의 원문이나 다른 필드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코딩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명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딩할 때 그 벌바팀만 딱 보는 것보다는 문맥적인 그 전체적인 보고서의 내용을 다 코딩하는 사람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조금 명시를 했고요. 그리고 섹션 3의 15 투약 오류를 추측하지 말 것 이런 내용들이 또 추가가 됐고요. 오용, 남용, 중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고된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핵심 정보를 제공을 하고 용어 선택 시에 관련이 있는 모든 정보가 제공되어야 된다. 같은 이제 섹션 2.2에서 이제 명시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한 그런 문구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코딩 지침이 되게 드라마틱하게 변경이 됐다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고요. 이제 정확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또 잘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내용들이 추가가 된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유의하실 부분이 3의 27 섹션 기존에 문제가 됐던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암시하지만 정확히 보고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뭐 추론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 해당 문장을 이제 삭제를 하고요. 허가의 사용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의심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그 새로 만들어진 LLT를 사용을 해라라는 내용이 새로운 섹션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보고된 내용 그대로의 정보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품이 허가 외 사용으로 판단될 경우에 허가 외 사용 의심 용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예시에 보면은 보고된 정보에서는 이제 약물 A가 6세 아동에게 처방되었다는 정보만 보고가 되었지만 약물 A가 성인에게만 이제 허가되었지만 소아 환자에게 치료가 인정이 되는 관행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다. 이런 경우에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서 허가되지 않은 연령대의 허가 외 사용 의심 LLT로 코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서 각자 가지고 계신 기관의 그 코딩 컨벤션을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용어이고 또 새로운 섹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PTC 관련해서는 이 정도만 이제 일단 설명을 하고요.
데이터 검색 및 제시에 관한 PTC 문서 같은 경우에는 일자랑 버전에 따른 편집적인 업데이트만 있었기 때문에 크게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없고, 5월에 배포 예정되어 있는 PTC 동반 문서, 컴패니언 도큐먼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특히 투약 오류 및 허가외 사용 관련된 코딩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과 더 많은 예시가 포함이 될 예정입니다. 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오고요. 네, 다음은 매드라 매핑 이니셔티브 관련된 소식입니다. 새로운 개발 소식보다는 정기적인 유지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ICD-10에서 이제 매드라 매핑 같은 경우에는 단방향 매핑으로 ICD-10은 고정이 되어 있고 매드라 측 업데이트에 대한 업데이트가 주로 적용이 됩니다. 연간 2회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배포하고 있는 최신 버전은 올해 1월 28일 날 공개한 버전이고 매드라 28.1 버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데이트는 이제 매드라 29.0 버전이 배포가 됐기 때문에 6월에 예정이 되어 있고 이 6월에 배포되는 버전은 당연히 매드라 29.0을 이제 기준으로 할 예정입니다. 매핑 파일은 약 11,000여 개의 용어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최신 배포에 적용된 변경 사항을 보시면 117개의 이제 용어에 대한 재매핑이 있었고 더 적절한 매드라 엘레티 및 속성값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속성값 영어로는 이제 attribute이라고 하는데 ICD-10 매핑 파일을 보시면은 이 매핑 정보가 값이 ICD-10이랑 매드라를 이제 비교했을 때 동일한지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매핑을 했을 때 정보에 손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명시하고 있는 약간 비고 같은 그런 정보입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일부 수식어에 대해서 뭐 급성이나 아급성, 만성에 대한 접근 방식이 예전이랑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성 값이 많이 변경이 되었고요. 또 이전에 범위 외 또는 매핑되지 않았던 249개의 ICD-10 용어에 대해서 새로운 매핑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의 ICD 챕터 21 건강 상태와 보건 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이 챕터가 통째로 매핑 불가로 이제 되어 있었는데 이번 업데이트를 할 때는 좀 접근 방식을 또 변경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매드라로 이제 추가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매핑이 249건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ICD-10 매핑 활용하시는 분들은 해당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스노우메드 시티 매핑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매핑은 이제 양방향 매핑이고 연간 1회 업데이트가 됩니다. 스노우메드 시티가 연간 1회 매년 1월에 업데이트 되는 것을 이제 고려를 해서 지난 9월에 매드라 버전과의 이제 매핑 자료가 다음 달 4월에 업데이트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배포는 작년 4월인데 이제 곧 이제 다음 달에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이 매핑도 유지 관리 측면에서만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보시면은 이제 추가된 숫자들 그리고 뭐 삭제되거나 뭐 이런 것들의 이제 업데이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ICD-10이랑 스노우메드시티 같은 경우는 엑셀 파일 형태로 해가지고 매드라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다운로드 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로그인 하신 후에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다음 설명드릴 매핑은 IMDRF 영어로 이제 줄임말인데 임돌프라고도 읽습니다. 국제의료기기 규제자 포럼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료기기 규제 관련 기관인데요. 의료기기 관련 이상 사례 보고를 위한 별도의 용어집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항목에 대한 용어집들을 이제 별도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 형태인데 그 중에 안엑스 2, 부록 2가 매드라 용어로 매핑을 해가지고 몇 해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매해 유지관리 차원에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IMDRF
웹사이트에서 버전 29.0 버전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는데요. 개별 파일은 이렇게 제이슨 형태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 다른 부록들을 다 추가해서 이렇게 콘솔리데이티드 엑셀 파일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한 가지 소식은 기존에는 이제 안엑스 E만 제공을 했었는데 그 중에 안엑스 A는 이제 의료기기 문제에 관한 그런 용어집인데 이것도 메드라랑 이제 맵핑을 개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맵핑을 개발을 했고요. 29.0 버전에서 처음으로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잘 맵핑이 됐기 때문에 POC에는 IMDRF, XA 용어의 정의를 또 참조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생겼습니다. 최종 맵핑된 자료와 아까 말씀드린 같은 이제 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IT 도구 관련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다운로드 API, 저희 메드라에서 API를 제공한 지도 이제 몇 해가 됐는데 새로운 API로 해가지고 다운로드 API 관련 소식을 지난해 11월 한국인 사용자 그룹 미팅에서 조금 자세히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 웨비나에서는 좀 간단한 내용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압축 파일을 받아가지고 암호화를 풀고 하는 그런 좀 매뉴얼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만약에 여러 언어 배포 파일에 대해서 모두 이 이제 과정을 수행하려고 하면은 언어가 이제 28가지나 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좀 불필요한 그런 작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자동화할 수 있도록 다운로드하는 과정을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하게 되었고 API를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 A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 PB 시스템으로 뭐 자동 전송한다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이제 제공하던 이 G 파일 형태도 계속해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API 관련된 정보는 이제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드라 홈페이지 How to Use 탭 툴 섹션으로 가셔서 이미지에서 API를 클릭을 하시면 API 관련된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또 이제 한 번 더 로그인을 하시면은 자세한 그런 문서 전반들 이런 것들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메드라 사용자 안내 섹션입니다. 뭐 새로운 내용이 있는 거는 아니지만 몇 가지 이제 리마인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메드라 가입료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회사 규모, 그러니까 이제 매출액을 따라서 산정이 되는데요. 2005년 이후로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고 계속해서 인하되었습니다. 모든 가격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요즘 이와 같이 가격이 이렇게 계속 인하되어 온 그런 제품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2019년, 20년도경에 한국에도 이제 처음 메드라를 도입을 했을 때 가입료에 대한 약간의 이제 부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사용자분들께서 용어집 또는 데이터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 이제 많이 좀 익숙해졌다고 제가 느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신용카드 결제가 이제 가능하게 된 것이 이것도 이제 몇 해 전인데 그 이전에는 레벨 0에서 2, 3 정도까지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모든 커머셜 레벨에서 가입료 또는 갱신료를 카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은 은행 수수료도 안 들고 MSSO 내부의 처리도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에 좀 추천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네, 피싱 이메일 주의 이것도 하나 슬라이드를 마련을 했는데요. 회사 소속이신 분들은 이제 관련 내부 교육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MSSO를 사칭한 피싱 이메일에 대해서 혹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한 사례가 아직 있었던 건 아니지만 충분히 발생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주의해서 보실 점은 저희 MSSO에서 보내는 모든 브로드캐스트 이메일에서는 계정 정보 메들 아이디나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그런 링크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요구를 한다면은 피싱을 좀 의심하시기 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메들의 지속적인 질 유지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비용을 내고 사용하는 사용자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정보를 잘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시간, 네, 제가 한번 보고 있고요. 이제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2025년 1월에 약 1년 전에 오픈한 메드라 교육 플랫폼으로 이러닝 비디오 형태로 본인 일정에 맞춰서 학습하실 수가 있고 8개의 모듈로 된 3개의 트랙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화면에서는 각 한국어도 이제 제공을 합니다. 아래 각 트랙과 모듈을 보시면은 뭐 소개뿐만이 아니고 뭐 결과나 자살 또는 사회 환경에 관한 주제, 뭐 제품 관련, 어, 임신 등 기존 매드라 웨비나에서 다루지 않는 특정 주제에 따른 모듈들이 좀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매드라 코딩에 어느 정도 익숙하다라고 생각하는 사용자분들도 복습 또는 리프레시 차원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 LMS에서 이제 또 장점은 서티피켓 트랙을 완료하신 후에 서티피켓을 이제 취득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가지 이제 트랙을 미리 이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건데 서티피켓 트랙으로 들어가시면은 모두 다 차례차례 다 들어야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논 서티피켓 트랙을 선택을 하시면은 모듈을 선택을 해서 해당 모듈 안에서도 특정 유닛만 이렇게 뛰어넘어서 듣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내용만 진짜 딱 확인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논 서티피켓 트랙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내가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완료해서 서티피켓을 취득하겠다라고 했다면은 서티피켓 트랙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안에 들어있는 모듈은 같은 모듈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2025년에만 약 1,800개의 인증 확인서 서티피켓이 발급이 됐고요. 만약에 논 서티피켓 트랙에서 한 모듈을 끝냈다라고 하실 때는 이제 온라인 뭐 잘했어요 배지 이런 걸 드리는데 요것도 이제 숫자는 이제 300개 정도 이제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이제 이 LMS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서티피켓을 이제 취득하기 위해서 교육을 활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뿐만이 아니고 6개 언어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한국어는 현재 트랙 2 기본 코딩까지 번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번역뿐만 아니고 이거 이제 만들 때 녹음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트랙 3까지 이제 번역이 완료되는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제가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어로는 모든 모듈을 제공하고 있고 한국어로는 트랙 2까지 번역이 완료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교육 형태 저희가 좀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저희 이제 UMC랑 많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UMC와의 협력으로 공동 교육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이제 비공개 형태로 남아공에서 가장 처음 진행을 했는데 매우 피드백이 좋았고 올해 영국에서 사용자 그룹 미팅 행사 직후에 마찬가지로 이틀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UMC에서의 이제 트레이너 분이랑 이제 MSS의 트레이너 분이 같이 가셔서 이제 약물 코딩이랑 이제 이상사례 코딩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설명을 드리는 그런 세션들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러닝 모듈을 통해서 배경 또는 매드라 기초에 관한 부분을 미리 숙지를 하고 또 사전 웨비나를 통해서 대면 교육에서 다룰 내용들을 조금 이제 미리 소개를 하고 또 이제 강사랑 미리 인사하는 시간 이런 것들도 가진 후에 대면으로 만나서 할 때는 실제 예시, 시연 이런 것들에 좀 더 시간을 많이 활용해가지고 실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더 다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이런 교육 형태를 이번에 이제 진행하고 있다는 건데요. 혹시 뭐 유럽에 이제 사용자 그룹에 참석하시거나 비슷한 시기에 영국 출장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 아직 몇 자리가 남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작년 연말에 대면 교육 관련된 성능 조사를 이제 대대적으로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메드라 대면 교육의 형태나 이제 교육 과정을 향상시키고자 사용자들에게 이제 피드백을 좀 받았습니다. 한국인 사용자분들도 많이 이제 응답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 기억하는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한국인 사용자분들도 뭔가 코딩보다는 이제는
분석과 활용 측면에서 이제 교육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났다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올해 초에 데이터 분석이랑 SMQ 웨비나를 좀 우선적으로 1, 2월에 시행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설문조사 링크를 저희가 클로즈하지 않고 계속 사용 가능하게 열어두면서 여러분들의 이제 피드백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대면 교육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 아직 참여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해당 링크를 통해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질문 많아야 10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 관련 소식을 마무리하면서 하반기 매드라 대면 교육을 진행한 장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3월 말에 다음 주에 서울 보령에서 이제 대면 교육이 진행 예정이고 해당 교육은 이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에 또 한 번 더 열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 회사에 좋은 세미나 공간이 있다, 최대 40명까지 참석할 수 있고 뭔가 개인 노트북을 가지고 갔을 때 전원 연결 좀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것들 이제 제공하고 우리 회사에서 들을 분들이 좀 많이 있다 했을 때는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4월에 한국어 웨비나 이제 예정되어 있는 내용은 얘들아 버전 분석 도구 엠벳 사용 시연 관련된 웨비나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등록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4월 21일 날 오후 2시에 약 45분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다가오는 MSFO 미팅 및 이벤트 여러 가지 대면 행사들 말씀을 드릴 그런 슬라이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UMC와의 공동 교육 프로그램 전에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4월 22일 날 유럽 사용자 그룹 미팅이 영국 해트필드에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용자 그룹 미팅은 2월 11일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중국 사용자 그룹 미팅은 5월 중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안내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사용자 그룹 미팅은 올해 멕시코 시티에서 열리게 됩니다. 작년에는 브라질에서 열렸는데 올해는 이제 멕시코 시티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사용자 그룹 미팅은 현재 이집트에서 10월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가장 관심 있으실 한국 메드라 후즈러 공동 사용자 그룹 미팅은 올해 10월 22일, 23일 이틀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많은 것들이 정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틀로 늘어나게 된 이제 배경은 그 기존 사용자 그룹 미팅 후에 너무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어가지고 이틀간 진행을 하면서 첫째 날은 조금 더 교육 중심으로 UMC와 공동 교육을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워크숍 형태로 좀 꾸려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23일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사용자 발표랑 MSFO UMC 발표로 구성을 하고 시간을 좀 더 많이 배정을 해가지고 지의응답 시간에 너무 시간에 쫓기지 않도록 여유롭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록은 7, 8월 중에 오픈 예정이기 때문에 날짜만 좀 확정이기 때문에 날짜만 메모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후에 자세한 내용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스 참가 관련된 내용인데 중국이랑 코스타리카 그리고 미국에서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작년에 저희 MSSO에서 코넥트 컨퍼런스에 부스 참여를 했는데 올해는 이제 한국에서 예정된 행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 행사 참여 일정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딱 1시간 돼가지고 준비한 발표 내용들을 좀 마쳤는데요. 질문 들어온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했던 바와 같이 허가외 사용 의심 관련해서 좀 질문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질문 들어온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내주신 질문을 제가 읽을게요. PTC 허가외 사용 의심 예시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성인에게만 사용이 허가된 의약품이 미성년자에게 사용된 것에 대해서 허가 사용이 의심으로 코딩해야 된다면
허가된 적응증이 아닌 적응증으로 투여되는 경우에도 허가 외 사용 의심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이 이제 성인에게만 사용이 되었는데 미성년자에게 사용됐다. 허가가 되었는데 이제 미성년자에게 사용되었다라는 사실만 가지고 허가 외 사용 의심으로 코딩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이 이제 그 비고란에 이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물 A가 소아 안자에 대해서 인정되는 의료 가능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했다라는 것이 이제 설명에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허가 외 사용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처방이 된 것이 확실하다. 문맥적으로 이것들을 이제 의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됐을 때 이러한 허가 의심을 이제 코딩해도 된다라는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허가된 적응증이 아닌 적응증으로 투여되는 경우에도 이것도 이제 유사하게 허가되지 않았지만 뭔가 인정되는 의료 간행이다라는 것을 레퍼런스로 확인할 수 있고 의학적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맥락적인 정보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해당 LLT를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명확한 이렇게 기준을 드린다기보다는 그 보고된 정보에서 허가 외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뭔가 코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좀 열어드린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변경된 부분이. 두 번째 질문도 유사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허가의 사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경우에만 허가의 사용으로 선택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적응증 외적으로 사용되었으나 구체적 언급이 없다면 허가 외 사용 의심으로 선택하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제 괄호에서 문헌 검색을 통해서 케이스가 나오는 경우 적응증 외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은데 구체적으로 오프레이블로 사용하였다는 언급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허가 외 사용 의심으로 코딩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번째 말씀하신 케이스가 딱 이 의심 LLT를 사용하기 좋은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것들을 파악을 했을 때 이거는 의도적으로 한 처방이 사용이 맞고 레퍼런스로도 확인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보고 그 벌받침에 허가 외라는 말이 이제 원 보고자가 추가하지 않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용하도록 마련된 그런 LLT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에 이 허가 외 사용 의심 PT 아래에 있는 LLT 중에 구체적인 LLT를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들어온 질문은 메드라 LMS 트레이닝은 홈페이지에서 수강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LMS 어디서 접속하는지 되게 중요한 정보를 말씀 안 드린 것 같네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LMS 같은 경우는 그 별도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드라 홈페이지에서 인스트럭셔널 비디오 네, 페이지로 가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메드라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새로운 플랫폼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로그인 하신 후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그인은 개인 계정을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카운트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계정으로 계속 그 트랙을 완료하셔야만 개인 이름으로 이제 그 서티피케이트 나가기 때문에 계정을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메드라 아이디가 아니고 개인 이름으로 만든 그런 유저 네임을 말합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말씀드리면 여기 밑에 그 트레이닝에서 인스트럭션 비디오 페이지로 오시면 이 모듈들이 여기도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LMS에 있는 거랑 같은 내용이긴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저희가 트랙이 안 됩니다. 어느 분이 어떤 사람이 얼마나 들었는지
누가 이제 이걸 완료했는지 이런 것이 안 되고 그냥 공개만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어디까지 들었다라는 것을 저장해 두고 나중에 와서 다시 듣고 싶다 하실 때는 LMS 플랫폼을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제 또 다른 질문은 없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Julia. Is there any other questions? We don't have any question now. Okay, thank you.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웨비나는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후에 PTC 포함을 해서 오늘 웨비나 관련된 그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헬프데스크 또는 저에게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웨비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시간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